결혼 2년. 곽정주의 첫사랑이 이혼하고 귀국했다. 그날 밤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과거 시어머니는 내게 50억 원을 주며 떠나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100억 원을 부르고 이혼해주기로. 어차피 그 노부인이 마음에 들어하던 며느리감은 이제 이혼녀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가 자리를 비켜주면 분명 기뻐할 것이다. 새벽 6시. 나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10분 후 곽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2시간 후 곽정주는 내 서명이 담긴 이혼 합의서를 받았다. 그날 밤 내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어린 연하남과 아찔하게 몸을 밀착하며 춤을 추고 있을 때 곽정주의 사람들이 클럽 전체를 봉쇄했다. 선서요! 아침부터 식사 준비는 안 하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시어머니는 부스스한 파마머리를 한 채 방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런 짧은 치마는 또 뭐고? 곽씨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그녀는 내 짧은 치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곽정주는 검은색 머리에 흰 블라우스와 롱스커트를 입은 연꽃처럼 청순한 여자를 좋아했다. 그의 어머니는 곽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부덕부덕을 지키고 팔다리를 드러내는 옷은 입지 말아라. 집안 망신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결혼 2년, 나 선서요에게도 이렇게 희고 고운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았다. 썩히기 전에 세상에 자랑이라도 해야지. 아깝지 않게. 내가 대답 없이 서 있자. 그녀는 내가 또 기가 죽은 줄 알았나 보다. 그녀는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와서 아침 준비해. 오늘 아침은 한식으로 차릴 거니까.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옆으로 쳐냈다. 곽 여사님, 우리 거래 하나 하시죠.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그녀는 기이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선서요, 너 미쳤니? 얼마 후 나는 소파에 앉았고 곽 여사님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머리는 여전히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다소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다. 늘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그 여인이 오늘 벌써 3번째 이성을 잃었다. 네가 정주랑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달라는 거니? 네. 신우이인 곽정원은 경멸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언니, 우리 오빠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이혼할 수 있겠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곽 여사님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맞아요. 2년 전에는 저한테 50억 원을 주면서 곽정주 씨를 떠나라고 하셨죠. 그때는 거절했어요. 이제는 생각이 정리됐어요. 다만 저와 결혼한 후 곽정주 씨의 가치가 2배로 올랐으니 제 가치도 2배로 오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과한 요구는 아니죠? 너 정말 미쳤구나. 정주는 어디 있니? 정주 내려오라고 해. 나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부르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어제 안 들어왔거든요. 제 예상이 맞다면 어제 목백로 씨가 귀국했으니 2 사람 밤새 같이 있었을 거예요. 곽 여사님의 안색이 즉시 눈에 띄게 변했다. 곽정원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아, 백로 언니 돌아왔구나. 어쩐지 어제 오빠가 기분 좋아 보이더라. 곽 여사님이 그녀를 쏘아보자 곽정원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혼외정사 소문이 나면 듣기 좋지 않으니. 어머니는 늘 그 애를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고부 사이가 될 기회가 왔네요. 100억 원. 과하지 않죠? 나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여사님께서 동의만 하시면 공동재산에는 한 푼도 손대지 않을게요. 곽 여사님은 즉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과연 선서요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간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선서요, 너 또 무슨 꿍꿍이야? 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여사님의 칫솔을 누가 변기 닦는 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시 쓰고 싶으시겠어요? 내 비유는 성공적으로 그녀를 역겹게 만들었다. 그녀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역시 천안 출신이라 말하는 것도 상스럽고 품위가 없구나. 어쩐지 정주가 너랑 2년이나 살면서 정을 못 붙이더라. 네가 어떻게 백로랑 비교가 되겠니?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뭘 더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빨리 동의하세요. 곽정원이 계속해서 재촉했다. 그녀는 목백로와 매우 친해서 처음부터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하지만 상관없다. 예전에는 시누이라 참았지만 이제 남이 되면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으니까. 10분 후 나는 돈을 받았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다. 아래층에는 곽씨 집안 식구들이 거의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늘 엄격하고 과묵하시던 아버님까지도. 사실 아버님은 나에게 나쁘지 않게 대해주셨다.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 없었고 우리 친정에도 나름 신경을 써주셨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나는 그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앞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다리가 안 좋으시니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일하는 분들한테 보양식 좀 자주 끓여달라고 하세요. 그분의 머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나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내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이것도 100억 원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져가거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남편도 잃고 사랑도 잃었지만 내게는 200억 원이 생겼다. 0이 몇 개인지 세는 데만 한참 걸릴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20년은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염치도 없네. 곽정원이 중얼거리며 욕했다. 이때 내 기분은 한결 나아져서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나는 카드를 잘 챙겨놓고 아버님께 인사한 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2시간 후 내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가 곽정주의 비서 손에 들려 그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곽 이사님, 사모님께서 보내신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곽정주는 바빠서 고개도 들지 않았다. 거기 둬. 바쁘니까. 이사님,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곽정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흰 종이 위에 큼지막하게 쓰인 이혼 합의서 5글자를 보자 펜을 쥔 손이 멈칫했다. 그는 얇은 종이 몇 장을 들고 페이지를 넘겼고 시선은 마침내 선서요라는 서명에 멈췄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곽정주는 서류를 비서에게 다시 던졌다.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갈 거라고 전해. 하지만 오늘 밤은 목백로시 환영 파티에 가야 한다고도 하고. 곽정주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가봐. 비서는 감히 지체하지 못하고 서둘러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곽정주는 물론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차단한 상태였다. 심지어 그 집 셰퍼드가 SNS 계정이라도 있었다면 그것까지 차단했을 것이다. 이사님, 사모님께서 제 번호를 차단하신 것 같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곽정주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고 직접 선서요의 이름을 눌렀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차단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한 대를 물었다. 나가봐.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곽정주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곽정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대박 소식이야. 드디어 그 껌딱지 선서요한테서 벗어났어. 이제 백로 언니랑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이제 그 여자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올 필요도 없어. 기쁘지? 서프라이즈지? 곽정원, 똑바로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선서요가 또 무슨 짓을 한 건데? 곽정주는 벌떡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고작 하룻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데. 선서요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그녀는 정말로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생각도 안 해본 걸까. 오빠, 선서요가 엄마한테 100억 원 받고 오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가긴 갔는데 자기 물건만 챙겨가고 곽씨 집안 물건은 하나도 안 건드렸더라. 나름 양심은 있나 봐. 오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백로 언니한테 알려야겠다. 곽정원이 신나게 떠드는 사이 전화는 끊겨버렸다. 곽정주는 재킷을 집어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선서유는 어디에 있나? 그가 비서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모님께서 저희 번호를 전부 차단하셨습니다. 곽정주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결국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내가 서명하면 연락달라고 했다며? 비서는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모님 말씀으로는 이사님께서 서명하시면 월요일 오전 9시에 구청에서 만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늦지 않겠다고요. 곽정주는 그 자리에 서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얼굴로 한참을 있다가 손을 들어 안경을 벗어 비서에게 건넸다. 사모님 행방을 알아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네, 이사님. 회의 준비해. 곽정주는 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섰다. 오늘 프로젝트는 곽그룹의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야근했고
어젯밤에도 회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겨우 기획안을 완성했다. 선서유가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그녀의 어린애 같은 장난에 어울려줄 수는 없었다. 곽정주에게 일은 항상 최우선이었다. 곽씨 집안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었다. 곽정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도 관심 없었다. 이때 나는 결혼 전에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서 고민형을 껴안고 훌쩍이고 있었다. 서요야, 이제 그만 울어. 내 절친인 송한난이 마침내 참다 못해 티슈 한 장을 건넸다. 나는 티슈를 받아 눈물을 닦고 다시 고민형을 껴안고 울었다. 나 이혼했어. 25살의 돌싱녀가 되다니 내 인생 너무 비참해. 앞으로 재혼해야 할 텐데 곽정주보다 더 부자인 남자를 못 찾으면 서울 사교계 아가씨들이 다 날 비웃을 거야. 오늘 밤 스트레스 풀러 술이나 마시러 가자. 내 친구 언니가 새로 오픈한 클럽인데 서울의 모든 훈남들이 다 모인대. 나는 붉어진 눈으로 안난을 올려다봤다. 정말 잘생겼어? 곽정주보다 잘생겼어? 야, 그 사람보다 못생겼어도 최소한 더 젊고 힘도 좋고 널 더 잘 달래줄 거 아냐. 대학생 남자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안나는 내 머리를 쥐어받고 싶은 심정으로 나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지금 당장 섹시하고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고 언니랑 같이 연하남 만나서 스트레스 한번 풀래 안 풀래?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섹시한 드레스를 입어본 지 2년 1개월이나 지났다. 곽정주와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핫팬츠에 나시티를 입고 매일 거리를 활보했었는데 곽정주를 처음 만난 건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간 맞선 자리에서였다. 그때 나는 겨우 22이었고 곽정주는 30을 앞두고 있어서 나는 극도로 불만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무더운 여름날의 맞선 자리에 그는 국제 비즈니스 협상이라도 막 끝내고 온 사람처럼 정장의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는 핑크색 머리에 튜브탑, 핫팬츠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내 핑크색 머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하셨다. 그는 곽정주에게 몇 마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곽정주는 별다른 표정 없이 예의 바르게 일어나 내 의자를 빼주었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굴었다.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며 숙녀다운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눈이 빠질 정도로 계속 눈짓을 보냈지만 나는 못 본 척했다. 식사가 끝나고 예의상 곽정주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나는 한창 놀기 좋아하는 나이라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가 다시 약속을 잡았다. 아버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그 사람이 너를 아주 좋게 봤나 보다. 이 결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늙은이가 어디서 어린 풀을 뜯어먹으려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내 입을 막았다. 네가 싫다고? 내 라이벌인 노미동이 지금 중매쟁이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안달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불같이 화가 났다. 노미동이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럼 내가 반드시 빼앗아야지. 나는 곽정주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미동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생각뿐이었는데 몇 달 후 내가 사랑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나는 곽정주를 사랑했다. 미치도록 불타오르듯이 사랑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통제했고 심지어 나를 아버지가 꿈꾸던 이상적인 딸의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검은색 머리, 롱드레스. 그가 좋아했기에 나는 기꺼이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컴퓨터에서 학창시절 목백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목백로는 이름 그대로 하얀 원피스에 검은색 머리를 하고 청순함이 넘쳐 흘렀다. 사진에는 다른 남학생도 한 명 있었지만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곽정주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짓는 목백로의 모습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알고 보니 곽정주는 긴 생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은 선서요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다른 남자들처럼 지루하고 평범한 첫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감히 따져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내 손안의 행복이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릴까봐 두려웠다. 하물며 나와 곽정주가 결혼하기 전에 목백로는 이미 결혼했기에 나는 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목백로는 이혼하고 돌아왔다. 어젯밤 곽정주가 그녀를 챙겨주던 모습, 두 사람이 밤새 함께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안나는 서둘러 나를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옷장을 뒤져 유난히 섹시한 검은색 밀착 드레스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비밀스럽게 새 속옷 세트도 꺼내왔다. 이거 입어. 요즘 살 빠져서 완전 공황이잖아. 이거 입으면 가슴은 빵빵, 허리는 잘록해져서 게이도 돌아보게 될걸. 나는 옷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안난을 바라봤다. 괜찮을까? 나 이제 돌싱녀인데.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 하지 않을까? 안나는 나를 한 대 칠 기세로 눈을 부라렸다. 선서여, 너 이제 겨우 25이야. 25은 여자가 가장 화려할 때라고. 단정하게 입고 싶으면 52은 돼서 얘기해. 알았어? 알았어. 25살 두 여자. 한 명은 검은색, 한 명은 흰색의 가슴이 파인 타이트한 드레스에 아찔한 스틸레토 힐을 신고 우아하게 몸을 흔들며 클럽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 2년 동안 단정하게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섹시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으니 정말 적응이 안 됐다. 하지만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곽정주도 분명 신나서 서명했을 것이다. 다음 주 구청에 가면 끝이다. 그때부터는 아무 관련 없는 사이다. 예전에 그가 갑자기 결혼에 동의했던 것도 목백노가 결혼해버린 상처 때문이었겠지.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바 테이블에서 손을 떼고 심지어 드레스 넥라인을 조금 더 끌어내렸다. 비틀거리며 걸어가 안난의 손을 잡고 댄스 플로어로 향했다. 플로어에서는 남녀 커플들이 뜨겁게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고 있었다. 금세 나는 긴장을 풀고 몸을 맡기는 느낌을 되찾았다. 한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힐끗 보니 괜찮았다. 눈매가 곽정주와 조금 닮았다. 그래서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옷깃을 끌어당겼다. 그는 즉시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다른 커플들처럼 나와 몸을 밀착하며 춤을 췄다.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본 적이 없어서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밀어내려던 찰나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겼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경호원처럼 보이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클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종업원과 보안 요원들은 모두 구석으로 밀려났다. 경호원들은 댄스 플로어를 에워쌌다.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누구 찾으세요? 술 기운이 확 달아났다. 사람을 잡으러 온 게 틀림없다. 분명 나를. 나는 이미 인파 뒤에서 걸어 나오는 곽정주를 보았다. 긴 다리로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그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표정은 극도로 차가웠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람들 뒤로 숨으려 했지만 곽정주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인파를 뚫고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즉시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선서요. 곽정주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를 안다. 그는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더 차분해진다. 결혼 초 내가 몰래 술을 마셨을 때, 그에게 들켰을 때도 그는 지금과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그 후 이틀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덕분에 나는 평생 기억할 교훈을 얻었고 한동안은 얌전히 그의 말을 들었다. 곽정주는 만족스러워하며 나를 달래주기 위해 비싼 보석들을 잔뜩 사주었다.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다. 그때서야 아까 그 젊은 남자가 여전히 내 허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부들부들 떨렸다. 곽정주는 미간을 찌푸렸고 안색은 극도로 험악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고 뒤따르던 경호원들이 즉시 인파를 갈라놓았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 하얀 목덜미, 갸냘픈 쇄골을 차례로 훑었고 마침내 내 한 뼘도 안 되는 가는 허리에 멈췄다. 정확히는 그곳에 놓인 젊은 남자의 팔에 멈췄다. 나는 즉시 불길함을 느꼈다. 막 입을 열려던 순간 곽정주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 젊은 남자의 손목을 잡고는 거칠게 옆으로 밀쳐냈다. 인파 속에서 작게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목을 움츠렸다. 겁에 질린 메추라기처럼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곽정주가 화내는 것이 두려웠다. 정확히 말하면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감정에 극도로 신경 썼다. 그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이혼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어디선가 힘이 솟아났다.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댄스 플로어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조명뿐이었다. 내 어깨와 하얀 등이 조금의 가림도 없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곽정주의 경호원과 비서들은 모두 분별력이 있어서 감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이미 수많은 다른 남자들이 나를 보았다.
나는 곽정주의 얼굴이 그렇게 무서웠던 적을 본 적이 없다. 마치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나 선서요는 단 한 번도 그의 보물이었던 적이 없다.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나는 마음속의 고통을 억누르며 꿋꿋하게 턱을 들었다. 정주 씨,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곽정주는 나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봤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는 갑자기 재킷을 벗어 성큼성큼 다가와 내 몸 위에 걸쳐주었다. 심지어 옷깃까지 단단히 여며 나를 꽁꽁 싸맸다. 나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한 손만으로 나를 품 안에 단단히 가두었다. 선서요,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할 때 애써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서럽게 만들었다.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아마도 내가 그의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나는 여전히 곽이사 사모님이니까 정주 씨, 저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었다. 곽정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재킷 위로 내 어깨를 가볍게 눌러 내가 옷을 벗지 못하게 했다. 선서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고 이혼 합의서에도 서명했어요. 정주 씨, 설마 글씨를 못 읽는 건 아니죠.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곽정주의 측은 비서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나는 다시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재킷을 세게 끌어내려 그의 몸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극도로 화나게 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나는 속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그의 체면을 구겨서 그가 자제력을 잃고 손을 댈까봐. 결혼 기간 내내 그는 나에게 심한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안 난 탓이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줘서 눈물이 흐를까봐 겁이 났다. 화장이 번지면 귀신처럼 보일 테니까. 나는 더 이상 곽정주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를 볼 때마다 서러워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 잘생겼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내 모든 환상과 취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남자였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내가 일부러 그를 화나게 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차가운 얼굴로 셔츠 단추를 풀고 한 손으로 나를 벽에 밀치고 턱을 잡고 격렬하게 키스하며 선서요. 넌 정말 나한테 혼나야 돼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은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두근거렸다. 곽정주와 결혼한 2년 동안 나는 여전히 사랑의 열병에 빠져 있었다. 그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냉정하고 웃음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성숙하고 침착한 남자의 표현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그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생리 기간이 아닐 때면 거의 매일 밤 부부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그는 30대 중반에 가장 왕성한 나이의 남자다. 나라는 아내는 그저 합법적이고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을 직시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그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나는 분명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두렵다. 하물며 이제 200억 원이나 가졌으니 더더욱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떠나야 했다. 더 이상 그에게 홀려서는 안 됐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시선을 돌렸다. 곽 이사님, 볼 일 없으시면 이만 가주세요. 이런 곳은 당신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맞다. 그와 결혼한 날부터 옷차림, 헤어스타일, 화장법, 말투, 웃음소리, 심지어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까지 모든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의 어머니는 즉시 내가 출신이 미천해서 그와 어울리지 않고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비난했다. 클럽. 2년 반 동안 발도 들여놓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니 그도 더 이상 나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 내가 울먹이는 모습 때문인지 곽정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선서요, 나한테 화가 났으면 최소한 이유는 알려줘야지. 속으로 생각했다. 이유? 당신이 감히 이유를 물어? 컴퓨터에 첫사랑 사진이나 저장해놓고 곽 그룹 법무팀 최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목백로의 국제 이혼 소송이나 도와주고 작년 내 생일에는 중요한 해외 회의가 있어서 꼭 가야 한다고 해놓고 결국 곽정원이 올린 SNS 사진 속에서 당신이 목백로랑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걸 봤어. 내가 홀로 외롭게 생일을 보낼 때 당신은 사랑하는 여자 곁에 있었지. 당신은 나를 목백로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그리움을 달랬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매일 밤 나를 요구했지. 결혼 2년 동안 임신도 못하게 했어. 내가 아직 어리고 엄마가 될 때가 아니라고 자신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족쇄에 묶이기 싫어서 나중에 나를 쉽게 차버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였겠지. 목백로가 이혼하고 귀국하자마자 당신은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이제 내가 당신 뜻대로 해줬는데 당신은 왜냐고 묻는 거야.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다. 가슴에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분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소리 없이 흘러내릴 뿐. 내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인지 곽정주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유야, 집에 가자. 그가 다시 다가와 내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나는 흐느끼며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곽정주, 나 만지지 마. 당신이 만지면 역겨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두워진 얼굴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빛은 너무나 어둡고 무서워서 마치 내가 이 결혼의 배신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흐느끼며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안난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자리를 떴다. 곽정주는 쫓아오지 않았다. 내가 떠날 때 그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여보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다정했지만 내게는 끔찍하게 귀에 거슬렸다. 목백로가 전화했겠지. 이제 오늘 밤 그들은 마음껏 데이트할 수 있겠네. 그날 밤 나는 안난의 집에서 잤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던져 휴대폰을 끄고 베개를 껴안고 실컷 운 뒤 죽은 듯이 잠들었다. 안나는 나를 이해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제때 식사를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씻고 스킨케어를 하고 붉은색 슬립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안난이 구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것은 나와 곽정주 관계의 마지막 지점이다. 이혼 서류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자신감 넘쳐 보였다. 화사한 화장은 순수한 젊은 여성처럼 생기가 넘쳤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아무도 몰랐다. 가기 전에 휴대폰을 켰다.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카톡 메시지가 있었다. 오직 곽정주만. 그가 그저께 밤에 보낸 메시지는 단 한 통이었다. 선서요. 월요일 오전 9시. 구청에서 기다릴게. 짧은 한 문장에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울음을 참았다.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혼해야 한다. 평생의 숙적인 노미동은 분명 내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곽정원이라는 애도 발톱을 세우고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이혼녀가 되더라도 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혼녀가 되어야 한다. 사실 나와 곽정원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다. 내가 곽정주와 결혼한 후 가끔 둘이 쇼핑도 같이 가곤 했다. 나도 그녀에게 옷이나 장신구를 몇 개 사주었다. 한 번은 그녀가 곽정주가 내게 선물한 비취 귀걸이를 보고 온갖 애교를 부리며 달라고 졸랐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아깝지만 건네주었다. 그런데 곽정주가 그녀가 그 귀걸이를 한 것을 보고는 한마디 했다. 그 귀걸이 내 형수님한테 돌려드려. 너는 형수님보다 피부가 하얗지 않아서 비취가 안 어울려. 그 한마디에 나와 곽정원의 사이는 공식적으로 틀어졌다. 여자들 사이에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은 쉽다. 누군가가 넌 그녀보다 이 점에서 못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등 뒤에서는 이를 갈며 서로를 죽도록 미워할 수 있다. 2년 동안 곽정원은 나를 여러 번 음해했지만 나는 모두 참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녀가 또다시 시비를 걸면 나는 반드시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고 차를 몰아 구청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8시 40분이었다. 곽정주는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다. 9시라고 했으면 1분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정확히 9시. 그의 벤틀리가 구청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내 차 쪽으로 곧장 걸어왔다. 나도 선글라스를 끼고 문을 열고 내렸다. 햇살 아래 검은 머리, 붉은 입술, 하얀 피부, 붉은 드레스. 나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곽정주가 나를 따라 로비로 들어왔다. 오늘 구청에는 이혼하러 온 사람이 우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곽정주. 설마 또 고질병이 도져서 일부러 사람들을 다 치운 건가? 안난이 오늘 아침에 넌지시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의 언니가 하는 클럽이 시민가정의 화목을 해친다는 이유로 임시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정말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배우의 곽정주의 압력이 있다면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 안나는 내게 곽정주의 그 행동이 마치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속삭였다. 그가 나에게 전혀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와 곽씨 집안은 그저 그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일 뿐이다. 서명했어요? 내가 턱을 치켜들고 물었다. 곽정주는 조금 창백해 보였다. 왜 갑자기 이혼하자는 거지? 그는 대답 대신 내게 질문을 던졌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이제 나는 침착하게 그를 마주할 수 있었다. 선서요.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가? 기가 막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분명히 옛사랑과 애매하게 굴고 외박까지 한 건 당신이면서 왜 결국 나를 배신자처럼 몰아가는 거야? 곽정주, 사람 모함하지 마세요. 그는 태연하게 나를 쳐다봤다. 다른 사람이 없다면 왜 이혼하자는 거지? 정말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짓들을 이 공공장소에서 다 까발려야겠어요? 나는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내가 무슨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지?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 뻔뻔함이 뼈에 사무쳤다. 나는 그를 물어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 목백로 때문인가? 나는 약점을 찔린 듯 순간 입을 다물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붉어진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목백로 때문 맞아요. 그 여자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녀가 남편이랑 싸우고 이혼해서 돌아왔다고 너도 따라 하는 건가? 선서요. 나는 아내가 제멋대로 구는 것, 가끔 밖에서 사고치는 것도 용납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그는 피곤한 듯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짚었다. 소라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 나는 내 심장이 그에게 무심하게 내던져지고 차갑게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여전히 내가 소란을 피우고 있고 내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곽정주, 선서요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내가 골랐고 넥타이도 내가 샀고 심지어 그가 입은 양말과 속옷도 모두 내 손으로 직접 빨았다. 나는 친아버지 양말도 빨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를 그렇게 사랑했었다. 지금 그가 자기야라고 한 번만 불러준다면, 나를 한 번만 안아준다면 나는 분명 마음이 약해져 타협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를 달랠 생각도 없었다. 목백로가 돌아왔으니까.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다정하고 인내심을 보인다. 선서요. 참 불쌍하구나. 내 남편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와 목백로의 관계는 나를 숨막히게 짓눌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며 턱을 들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곽정주, 몇 번이나 더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협상의 여지는 없어요. 선서요. 잘 생각해봐. 이혼은 장난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주 잘 생각했어요. 이혼을 제안한 순간부터 한 번도 망설인 적 없어요. 그는 나를 깊이 쳐다봤다. 잠시 후 자조적인 듯 짧게 웃었다. 나는 그가 왜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곧바로 좋아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혼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극도로 간단했다. 직원이 파란색 혼인증서에 도장을 찍을 때 곽정주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나는 머릿속이 텅 비어 냉담하게 말했다. 좀 서둘러 주세요. 저 바쁘거든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신속하게 이혼 확인서를 받았다. 나는 내 몫을 챙겨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문을 나섰다. 곽정주는 여전히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 출구는 하나뿐이니까 그도 그 길로 가야만 했다. 나는 차에 올라 떠났다.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려 차를 세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손에 들린 파란색 증서를 보고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뒷차가 내 차에 막혀 경적을 울려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교통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묻고 나서야 나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그 자리를 떠났다. 결혼 전에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로 돌아와 씻고 옷을 갈아입고 곰인형을 껴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받을 생각도 볼 생각도 없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는 듯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왔다.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전원을 끄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노미동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즉시 내 몸의 모든 전투세포가 깨어났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마치 화가 난 작은 짐승처럼 눈에 경계심과 흉포함이 번뜩였다. 노미동이나 선서요가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다고? 꿈 깨시지.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온몸이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녀가 소리친 첫 마디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서요, 너 미쳤어? 감히 마회림 때문에 곽정주랑 이혼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회림? 내가 언제 마회림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와 헤어진 지가 언젠데. 첫사랑이긴 했지만 그때는 어렸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지금은 그의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선서요, 너 머리에 총 맞았냐? 마회림이 옥소람이랑 헤어지고 한국 와서 사업 시작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너는 이쪽에서 곽정주랑 이혼하겠다고 난리치고 노미동은 전화기 너머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가 이혼하는데 그녀는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지? 내가 이혼하면 그녀에게 좋은 기회 아닌가? 그녀는 곽정주를 그렇게나 좋아했으니까. 선서요, 넌 대체 뭔데?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는데. 넌 원하면 결혼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너 나보다 피부 좀 하얀 거, 좀 예쁜 거 말고 뭐가 더 나은데? 어째서 곽정주가 상처받았을 때 나 말고 너를 선택한 건데. 노미동은 욕을 하며 울었고 나는 휴대폰을 들고 더 울고 싶어졌다. 알고 보니 그가 그의 갑자기 결혼한 것이 시련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 나는 바보같이 신나서 그와 결혼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흥분해서 밤새 잠도 못 잤다. 지금 생각해보니 온 서울이 나를 바보처럼 봤겠구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 지경이 되니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앞에 노인곰 인형을 쳐다봤다. 우리가 사귀던 해 어린이날에 내가 떼를 써서 선물 받은 것이었다. 그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직접 사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무척 아꼈고 매일 밤 껴안고 잤다. 하지만 이제 네 아빠도 필요 없어. 너 같은 곰 새끼도 같이 꺼져버려. 나는 곰의 귀를 잡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던져버리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나는 익숙하고 다정하고 환한 얼굴과 마주쳤다. 마회림이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나를 와라 껴안았다. 서유야, 나 돌아왔어.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곽정주의 모습이 점차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내 손에 들려있던 곰인형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서유야, 왜 그래? 마회림이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를 밀어낼 힘도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곽정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회림도 마침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나를 놓아준 뒤 돌아섰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은 곽정주와 마주치자 즉시 미소를 거두었다. 곽정주의 눈빛은 얇은 서리가 낀 듯 닿기만 해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문을 닫고 숨으려 했다. 그런데 마회림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곽정주를 돌아봤다. 그의 안색은 무섭도록 어두웠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선서요. 곽정주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 즉시 마회림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문 밖에 서 있는 줄 몰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안겼을 뿐이에요. 나는 더듬거리며 해명하려 했지만 서두를수록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곽정주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 두 남자가 동시에 나타난 걸까? 한 명은 방금 이혼한 전 남편, 다른 한 명은 어릴 적 첫사랑. 아이러니하게도 노미동조차 내가 마회림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곽정주가 내가 이혼하자마자 옛사랑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에 너무 지쳤다.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나는 한마디 소리쳤다.
이제 상관 안 해.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 순간 학창시절 읽었던 수백 권의 로맨스 소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영리하게 고민형이 있는 방향으로 쓰러졌다. 혹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더라도 덜 아플 테니까. 서요야. 나는 눈을 감았다. 마회림이 걱정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를 품에 안은 사람은 옅은 담배 향과 시트러스 향이 섞인 익숙해서 안심되는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 팔은 단단하고 강인하게 내가 막 쓰러지려는 순간 나를 받쳐주었다. 곽정주였다. 나는 즉시 안심했고 차에 탈 때까지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곽정주가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직행하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눈을 떴다.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가 고개를 숙여 나를 보자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연기한 거예요. 저 괜찮아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선서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까는 오해예요. 그 사람이 문 밖에 있는 줄 몰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가 나를 안았고 내가 밀어내기도 전에 당신이 온 거예요. 나한테 설명하는 건가? 그럼요. 억울하게 배신자 누명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게다가 그 사람이랑은 헤어진 지 오래됐고 그 후로 연락도 안 했어요. 이혼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벌써부터 감싸주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선서요. 나를 속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곽정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괜찮으면 내려.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찔린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그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옆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날렵한 턱선 모든 선이 남성미 넘쳤다. 나는 그의 목을때를 무척 좋아했다. 특히 관계를 가질 때. 내가 그의 목에 가볍게 입 맞추고 턱을 살짝 깨물면 그는 더욱 격렬해졌다. 다만 이제 목백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역겨웠다. 나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 곽정주가 차창 너머로 계속 내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의 시선은 떠나지 않았다. 내 기분은 일주일 내내 바닥을 쳤다. 그동안 마회림은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안난이 쇼핑과 애프터눈 티를 하자고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미친 듯이 쇼핑했다. 가방을 사고 드레스를 사고. 역시 쇼핑보다 여자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없었다. 나는 큰 사이즈의 타로 밀크티를 주문하고 막 빨대를 꽂으려는데 눈앞에 갑자기 가녀린 그림자가 나타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목백로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요 씨.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나는 그녀를 뜯어봤다. 검은 긴 머리, 베이지색 롱드레스, 옅은 화장. 절세미는 아니지만 청초하고 다정해서 남자들이 아주 좋아할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친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무슨 일이시죠?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싫은데요. 서요 씨,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겨우 5글자 말했는데 왜 벌써 울려고 하지? 안 돼, 안 돼. 그녀가 울면 곽정주가 와서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나는 서둘러 밀크티를 내려놓고 말투를 바꿨다. 목백로 씨,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저쪽 구석이 더 조용해 보이는데 거기로 가시죠. 목백로는 작은 토끼처럼 눈가가 붉어져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나와 안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서로의 눈에서 한 글자를 읽었다. 헐, 어쩐지 곽정주가 그녀를 그렇게 챙기더라니. 이런 연약한 백년아 스타일이라니 내가 남자라도 마음이 약해지겠다. 속이 쓰렸다. 한때 나도 곽정주의 마음을 얻으려고 얌전한 척했던 적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다. 목백로를 봐라.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정한데. 어쩐지 2년 동안 내가 그에게 수없이 몸을 바쳤는데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니. 나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걷는 모습은 연꽃처럼 우아했다. 나는 핫팬츠에 티셔츠, 머리는 상투처럼 묶은 것이 아직 2차 성징도 안 온 여학생 같았다.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절대적인 편애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치장해도 곽정주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나답게 살자. 그게 더 숨쉬기 편하니까. 서요 씨, 다 저 때문에 당신과 정주 씨가 이혼했다는 거 알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목백로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맙소사. 딱 내가 읽었던 로맨스 소설 300권의 시작 부분이다. 나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쳐다봤다. 네, 맞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가가 붉어지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유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정주 씨는 그냥 옛 동창일 뿐이에요. 그가 저를 도와준 것도 옛정 때문이고요. 게다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면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갑자기 이혼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만약 저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면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유부남이랑 친하게 지내셨어요? 죄책감을 느끼신다면 왜 그를 당신 집에 머물게 했죠? 남의 남편이 유독 안고 자기 편했나요? 그녀는 다시 멈칫했다. 서유 씨, 오해예요. 무슨 오해인데요? 두 분이 입을 덮고 대화만 나눴다는 건가요? 제가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귀국 후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정주 씨가 걱정돼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요 씨, 정말이에요. 저와 정주 씨 사이는 정말 깨끗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다면 옛날에 제가 그 사람과 결혼했겠죠. 서요 씨, 정주 씨는 지금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기라 아주 바빠요. 이럴 때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당신도 이제 25이잖아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정주 씨가 당신이 아직 철이 없다고 했지만 결혼한 지 2년이나 됐으니 이제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녀는 마치 내 엄마인 양 나를 훈계했다. 우리 아빠도 나를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 들을 만큼 들었나요? 더 할 말 없으세요? 없으면 저 이만 갈게요. 서요 씨, 저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에요. 두 분 부부가 깨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정주 씨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어서 데려가서 결혼하세요. 목백로 씨가 시집 가면 그 사람도 기뻐할 거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더 기뻐할 거예요. 온 가족이 행복하고 단란해지겠네요. 미리 축하드려요. 곽 여사님이 되신 걸.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봤지만 등 뒤에 감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부드러운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무리 아파도 그녀 앞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됐다. 그 빌어먹을 곽정주가 감히 그의 첫사랑 앞에서 나를 폄하하다니. 그래, 나는 유치하고 철없고 분별력 없어. 하지만 나랑 결혼한 사람이 누구지? 나에게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항상 즐겁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지? 결혼 전. 그가 직접 나를 데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서유를 아이처럼 아끼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 그가 나를 어린애 같다고 철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2년 동안 그의 아내로 살면서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돌보고 심지어 곽정원의 방 청소와 빨래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와 쇼핑을 가고 가방을 들고 물을 따라주고 화투를 쳤다. 그의 아버지와 건강검진을 함께 가고 보양식 끓이는 법을 배웠다. 그가 술에 취해 힘들어하면 숙취 해소 음료를 끓여주었다. 그가 한 달 내내 출장을 가면 나는 그가 그리워 한밤중에 울면서도 그를 방해할까봐 감히 전화 한 통, 영상통화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결혼 2년 동안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내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다가 점차 곽씨 집안 전체를 중심으로 돌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아무리 홀대해도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을 실천했다. 가끔 애교를 부리고 가끔 고집을 부린 것은 그저 내 남편에게서 조금의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어땠는가? 늘 차가웠고 욕구가 있을 때만 나에게 키스하고 몇 마디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그 외에는 늘 금욕적이고 남처럼 거리를 두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성숙해야 한다는 말인가. 2년 넘게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내가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하자 그의 불륜 상대가 와서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 내가 뭘 더 참아야 하지? 목백로가 계속해서 나를 도발한다면 나는 정말 한바탕 난리를 쳐서 둘 다 구경시켜줄 생각이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마 내가 방금 한 말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진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너무나 비참하게 울어서 나는 안난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때 목백로가 갑자기 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때리려는 줄 알고 즉시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그런데 그녀가 비틀거리더니 솜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안난이 놀라서 달려왔다. 우리가 그녀를 부축하려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약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서요 씨, 제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아직 안탈제 먹고 있는데. 안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돌아봤다. 나도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 깨달았다. 곽정주와 그녀는 최근에 다시 얽힌 게 아니었다. 작년 내 생일. 두 사람은 해외에서 만났다. 올해도 그는 그곳으로 출장을 갔었다. 그는 목백로의 국제 이혼 소송을 위해 시간과 노력,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 뱃속의 아이는 곽정주의 아이가 아닐까? 내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강인함, 냉정함, 체념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안난이 놀라서 나를 흔들었다. 서요야, 겁주지 마.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이러지 마. 무서워.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목구멍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막혀 있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이 나를 숨막히게 짓눌렀다. 심장이 조각나는 듯 아팠다. 나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곽정주가 목백로 옆에 누워있는 모습,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는 모습, 그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속삭일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실로 들어갔다. 나도 아랫배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아마 찬 것을 마셔서 그런가 보다. 화장실에 갔더니 속옷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생리가 시작된 줄 알고 예비용 생리대를 붙였다.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곽정주가 엘리베이터에서 황급히 내려 검사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뒷모습에서도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나는 갑자기 서 있을 수 없어서 벽에 기댔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요야, 정주랑 잘 지내다가 왜 이혼하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지난 몇 년간 정주 덕분에 아빠가 겨우 사업 몇 개를 유지해왔는데 네가 이혼하니까 프로젝트가 다 취소돼서 아빠가 200억 원이나 손해봤다. 서요야, 이제 어떡하면 좋니? 나는 길가에 서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것을 바라봤다. 나는 200억 원을 얻었고 아버지는 200억 원을 잃었다. 곽정주라는 버팀목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나는 연세가 드신 아버지가 여전히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경력이 없어서 대부분 거절당했다. 다행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한 중소 광고회사에서 나를 인턴으로 받아주었다. 인턴 월급은 적고 일은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애지중지 키우셨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내가 상처받을까봐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나를 키우셨다. 한 번도 고생시킨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소 연약하고 공주님처럼 자랐다. 힘든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꿋꿋이 버텼다. 오직 마음속의 고통만이 삼키기 어려웠다. 특히 곽정원이 다른 사람 계정으로 내게 사진 몇 장을 보냈을 때 모두 목백로가 SNS에 올린 게시물 캡처였다. 한 장은 그녀가 다정하게 배에 손을 얹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래에는 무사해서 다행이야. 네가 있어서 행운이야. 이런 사람, 이런 감정을 내게 준 인생에 감사해. 늘 내 곁에 있어줘서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 계정을 차단했다. 그 후 목백로는 한동안 잠잠했다. 나는 야근에 몰두했다. 집에 가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야근 중 물을 마시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중간에 정신이 들었을 때 안난을 불렀다.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내가 임신 5주 차라고 알렸을 때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안나는 흥분해서 곽정주에게 전화하려 했고 나는 즉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나라는 엄마도 그의 눈에 들지 않는데 하물며 내 아이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할 리 없어. 그에게 말하면 내가 목백로를 따라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그는 내가 임신하는 것까지 그녀를 따라한다고 생각할 거야. 안나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나처럼 평생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이 아이는 나와 곽정주의 아이인데. 만약 딸이라면 곽정주가 조금은 예뻐해 줄까? 아들이라면 나중에 그처럼 키 크고 잘생기게 자랄까? 나는 배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감히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회림이 돌아온 줄 알고 나는 피곤하게 말했다. 마회림 씨, 몇 번이나 더 말해야 해요. 저는 정말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이 아주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곽정주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셔츠, 넥타이, 벨트, 모두 내가 고른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아마 회사에서 막 나온 듯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조금 마른 것 같았고 눈 밑 다크서클도 짙어졌다. 나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가 또 밤을 새우고 생활이 불규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난이가 네가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더구나. 그가 다가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링거를 맡고 있어서 바늘이 꽂힌 손이 차가웠다. 그가 손을 잡고 미간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손이 차갑지?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내 손을 감쌌다. 서유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빴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 서유야, 며칠 동안 너를 찾아가지 않은 건 네가 왜 이혼하려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여전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처음에는 마회림 때문에 네가 단호하게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어리석어서 동의해버렸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눈을 떠그를 쳐다봤다. 곽정주, 알아 서유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내가 왜 기어코 이혼해야만 했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고집세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눈에 티끌 하나 용납 못하고 혼자 아플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사람. 결혼 2년 동안 일 때문에 너에게 소홀했어. 많은 것을 놓쳤지.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철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정원이는 유학 보냈어. 매달 용돈은 $500뿐이고 다른 비용은 스스로 벌어서 쓰라고 했지. 나는 깜짝 놀랐다. 곽정주에게는 여동생이 하나뿐이고 둘의 사이는 매우 돈독했다. 그는 늘 그녀를 아꼈다. $500는 평범한 학생에게는 충분한 돈이지만 씀씀이가 해픈 그녀에게는 드레스 한 벌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다. 네가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계속 그 애에게 속고 있었을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나를 볼 때는 후회로 가득했다. 사실 이 일은 한 번도 그를 탓한 적이 없다. 곽정원은 연기를 잘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마다 그녀는 착한 여동생인 척했다. 나는 그가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로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어차피 그런 유치한 일로 내가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니 참을 수 있었다. 내가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한 것이 그 고름을 터트린 셈이다. 곽정원은 너무 득이양양한 나머지 그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언제 그 애가 너를 형수님으로 존중할 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를 형수님으로 싫어하는 것뿐인데 큰 죄는 아니잖아요. 싫어도 좋아해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받아들여야 해. 내 아내는 너 하나뿐이야. 선서요. 하지만 목백로 씨, 당신은 늘 그녀를 좋아했잖아요? 누가 그래?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내 이마를 가볍게 톡 쳤다. 그런 이상한 소리는 어디서 들은 거야? 하지만 당신 컴퓨터에 두 사람 사진 저장해놨잖아요. 그녀 이혼 소송도 도와주고 작년 내 생일에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결국 그녀랑 차 마시고 나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내 목소리가 메었다. 나는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이런 것들을 감히 물어본 적이 없었다. 사진? 아, 그 폴더에 있는 사진 말인가? 그녀가 당신을 보고 그렇게 달콤하게 웃고 있었잖아요. 이거 말하는 건가? 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의 컴퓨터에 있던 그 사진이었다. 나는 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거예요. 뜻밖에도
곽정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거의 웃지 않는 사람이다. 이 남자는 원래 엄격하고 차갑고 거의 무정했다. 2년 동안 그의 아내로 살면서 그가 나에게 웃어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멍해졌다. 그는 안경을 벗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내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바보. 그의 바보라는 한마디는 너무나 다정해서 나는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사진 자세히 다시 봐봐. 왼쪽 위에 네가 아는 사람 없어?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쳐다봤다. 왼쪽 위 구석에 두 사람, 한 쌍의 남녀가 있었다. 여자는 짙은 청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나시티와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딱 힙한 스타일. 옆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잘 어울리게 서 있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저거 나예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진에 왜 내가 있어요? 잠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마회림 같은데 아마 대학 때 그 사람이랑 사귈 때인가 봐요. 나는 멍하니 곽정주를 쳐다봤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네가 보이더구나. 인사하려고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어렴풋이 질투의 기운을 느꼈다. 거짓말 마세요. 그때 저는 당신을 몰랐어요. 우리는 맞선 보고 처음 만났잖아요. 곽정주가 갑자기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선서요, 네가 먼저 약속을 어겼어. 네가 먼저 나를 잊었지.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조금 화가 난 듯 원래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억 안 나면 됐어. 쉬어. 곽정주.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옷소매를 잡고 애교를 부리려다 문득 우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서둘러 손을 놓았다. 그가 시계를 흘끗 봤다. 회의하러 가봐야 해. 아주 중요해. 오후에 퇴원할 때 데리러 올게. 가치 검사 다시 받자. 그가 막 일어나려 할 때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곽정주, 목백로 씨 정말 임신한 거 맞아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응.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 같았다. 작은 몸이 헐렁한 환자복 속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곽정주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가 다가와 내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쉬어. 그녀의 아이가. 당신 아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병원에 제때 데려가서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설령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너와는 상관없어. 그가 내가 목백로 뱃속 태아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회의나 가세요. 빨리요. 그는 정말 바쁜 듯 나에게 쉬라고 당부하고는 서둘러 떠났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고 병원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오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내가 임신한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몰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임신 때문인지 몸이 쉽게 잠에 빠졌다. 샤워를 마치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밖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었다. 일어났어? 곽정주가 식탁 옆에 서서 나를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검은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날씬한 허리와 탄탄한 몸매. 슬리퍼는 신고 있지 않았다. 그가 다가와 맨바닥을 밟고 있는 내 발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슬리퍼를 가져왔다. 그가 앉아서 내게 슬리퍼를 신겨주었다. 나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곽정주. 응. 목백로 씨가 귀국한 날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슬리퍼를 다 신겨주고 나를 식탁에 앉히고 나서야 대답했다. 그날 회사에서 밤새 야근했어. 나 속이는 거 아니죠? 나는 한 번도 너를 속인 적 없어. 선서요. 네가 한 번도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쓸었다. 작년 내 생일, 당신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출장은 사실이었지만 그녀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그날 그녀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하게 된 거야.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가 방금 한 말은 저절로 믿게 되었다. 하지만 목백로 씨 SNS에 있던 그 애매한 글들은 뭐예요? 문득 생각이 나서 즉시 휴대폰을 가지러 갔다. 나는 곽정원이 보냈던 캡처 사진 몇 장을 저장해두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나는 곽정주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용히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목백로의 SNS를 열었다. 그녀는 최근 6개월 게시물만 보기로 설정해두었지만 그 게시물은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는 그 글을 숨긴 것이 분명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곽정주는 그녀에게 감정이 없었지만 목백로는 분명히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냥 내 말에 맞장구를 친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날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곽정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남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장꾀를 부리는 여자를 싫어했다. 아마 그냥 당신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고 싶었나 봐요.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어쨌든 그들은 대학 동창이었고 매우 친했으니까. 무슨 옛 추억? 그는 불쾌해 보였다. 대학 때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였어. 바로 사진에서 그녀 옆에 서 있던 사람. 그녀를 도와준 건 옛 의리 때문이었어. 그는 나를 깊이 쳐다봤다. 그 친구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가기 전에 목백로를 잘 부탁한다고 했지. 그녀의 미국인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외도했어. 그래서 그룹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서 국제 이혼 소송을 도와준 거야. 나는 미안해져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해요. 나는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요.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것들 뿐이냐? 그는 화가 난 듯 내 뺨을 꼬집었다. 선서요, 너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 여유가 어디 있겠어? 나는 아파서 반박하려 했다. 분명히 내가 당신을 감당 못하는 건데 그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점차 변했다. 나는 문득 겁이 나서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이혼을 요구한 후로 나와 그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 나는 그가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녁 식사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다. 곽정주가 나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셔츠 단추를 풀고 있을 때 나는 서둘러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곽정주, 나 뱃속에 아기 있어.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의 단추를 풀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긴장한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허리 뒤로 감은 내 손가락들도 서로 얽혀 긴장으로 작은 매듭처럼 꼬여 있었다. 서요야. 그가 내 뒷목에 손을 얹었다. 곽정주, 나 목백로 씨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임신하는 건 따라할 수도 없어. 당신이 나를 괴롭혀서 이 아기가 생긴 거란 말이야. 나는 다시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의 향기, 그의 온기. 미치도록 그리웠다. 우리가 함께 보낸 마지막 밤, 집에 콘돔이 다 떨어졌었다. 곽정주는 늘 신중해서 그런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유난히 강하고 거칠었다. 처음으로 피임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가 내 안정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때가 마웨림이 옥소람과 헤어지고 귀국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였다. 그날 그의 행동은 아마도 질투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음속에 희미한 달콤함이 피어올랐지만 그것이 단지 내 착각일까봐 두려웠다. 그럼 네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던 건 임신 때문이었구나. 그가 내 뒷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나를 꼭 껴안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야 임신한 걸 알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때는 당신한테 화나 있었으니까요. 당신이랑 목백로 씨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잖아요. 선서요. 곽정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하지만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도대체 제대로 된 인식이란 게 있긴 한 거냐? 뭐라고요? 나는 네 남편이야. 다른 여자들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곽정주, 그럼 말해봐요. 나랑 결혼한 거 나를 좋아해서였어요?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그가 다정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팔려가도 기쁘게 돈을 세워줄 것 같았다. 당연히 아니지. 곽정주의 한마디에 나는 아름다운 꿈에서 현실로 곤두박질 쳤다. 네가 바보 같아서지. 그는 무척이나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선서요, 너 어릴 때 고열로 뇌라도 다쳤니? 나 같은 남자가, 곽그룹 전체를 내 손으로 운영하는 남자가 내 결혼을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진 못해도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 너희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우리 집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의지해서 사업을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는 갑자기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곽정주, 설마 당신 계속 나를 남몰래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투샷도 아닌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요? 곽정주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 그대로 키스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그는 더 깊이 키스했다. 금세 나는 그의 키스에 몽롱해져 그의 품에서 녹아내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물론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베개에 엎드려 얼굴이 붉어졌고
곽정주는 욕실로 가서 찬물 샤워를 했다. 안에서 콸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방금 전의 상황을 생각하니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웃었다. 다음 날 아침 곽정주는 나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다.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으러 온 목백노와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지만 나를 보자마자 어두워지며 얼굴이 연약하고 가련하게 변했다. 정주 씨. 그녀는 금세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곽정주가 계속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목백노가 나타났음에도 조금도 풀지 않았기에 굳이 화를 내지 않았다. 원래 나는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목백노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곽정주에게 말을 걸었다. 정주 씨, 며칠 뒤에 우리 대학 동창회 있는데 올 거죠? 몇 년 동안 옛 친구들을 못 만나서 못 갈 것 같아. 왜요? 일이 많이 바쁜가요? 서효가 임신해서 그 애 곁에 더 있어주고 싶어. 곽정주는 그녀에게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더 할 말 없으면 나 서효 데리고 진료받으러 가야 해서. 목백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명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한동안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곽정주가 나를 안고 진료실로 곧장 들어갔다. 목백노가 뒤에서 불렀다. 정주 씨, 두 사람 이혼했잖아요? 그럼 서효 씨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일부러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익숙한 수법이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목백노의 일은 곽정주가 자초한 것이니 그가 직접 처리해야 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내가 곽정주가 남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의 이 말은 사실 꽤나 심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정주 씨. 그냥 당신이 속을까봐 걱정돼서. 목백노는 또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속을까봐 걱정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안 그런가요, 목백노 씨? 선서효 씨, 그게 무슨 뜻이죠? 저와 정주 씨는 오랜 세월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그를 속이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곽정주를 쳐다봤다. 목백노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즉시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 너와 동생 친구는 그저 대학 시절의 연애였을 뿐이야. 동생이 가기 전에 너를 부탁했지. 지난 몇 년간 나도 내 도리는 다 했어. 목백노 씨 서효는 방금 임신 사실을 알았어. 안정을 취하고 자극을 피해야 해. 앞으로 그녀 앞에서 오해를 살 만한 애매한 말은 삼가주길 바라. 아, 그리고 오해를 살 만한 SNS 게시물도 좀 그만 올리고. 말을 마친 곽정주는 그녀가 더 이상 입을 열 틈을 주지 않고 나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우리가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목백노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녀는 이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곽정주가 내 옆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선서요, 앞으로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말해줄 수 있겠어? 하지만 예전에는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요. 매번 돌아오면 아주 늦었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이미 출근했고요.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적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몰랐다. 집에 아버님이 계셔서 시어머니는 싫어도 겉으로는 예의를 차려야 했다. 곽정주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나를 품에 안았다. 메이위엔, 메윤. 지역에 있는 빌라를 정리해뒀어. 오늘부터 우리 거기서 따로 살자. 곽정주. 나는 그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당신은 장남이잖아요. 정원이도 막 유학 보냈고 부모님 곁에는 당신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를 데려와 놓고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곽정주가 내 붉어진 눈가를 부드럽게 쓸었다. 서효야, 미안해. 내 눈물이 즉시 쏟아졌다. 곽정주, 나 당신 원망 안 해요. 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마 어머님이 나를 더 좋아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해. 곽정주가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나는 더 많이 울었다. 곽정주, 내가 너무 유치하고 철이 없는 걸까요? 나는 다른 아내들처럼 다정하고 성숙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요. 너는 누구처럼 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선서효로 있으면 돼. 말은 잘하네요. 나한테 염색도 못하게 하고 짧은 치마나 바지도 못 입게 한 사람이 누군데. 곽정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젖은 눈가에 가볍게 키스했다.
높은 콧날이 내 코에 부드럽게 닿으며 다정하게 비볐다. 바보야.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고 싶겠어?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네가 좋다면 나는 간섭하지 않을게. 물론 그에게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대학 시절 나는 늘 눈에 띄게 입었고 마웨림은 매우 세련되고 서구적인 스타일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면 정말 잘 어울렸다. 나중에 맞선을 통해 나를 만난 후 곽정주는 내가 스스로 스타일을 바꾸도록 은밀하게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가 다정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내게서 마웨림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품 안에 작은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폭우 속에서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토끼 인형을 껴안고 울던 소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든 소녀. 이제 그녀는 그의 아내이고 곧 그의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그는 그녀가 영원히 순수하고 영원히 아이 같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어깨로 온 세상을 짊어지고 그녀 안의 모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질투한 거 맞죠? 곽정주, 말해봐요. 질투한 거 맞죠? 나는 그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내 미모에 반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가는 허리랑 긴 다리 보는 게 싫었던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아직도 가는 허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가 아직 평평한 내 배를 만지며 귓가에 속삭이며 놀렸다. 그건 아기 때문이잖아요. 나 임신했다고 뚱뚱하다고 놀리면 안 돼요. 나는 큰 소리로 반박하며 일부러 배를 내밀었다. 곽정주, 내가 살쪄도 당신은 나를 좋아해야 해요. 꼭 좋아해야 해요. 조심해. 아기가 듣고 엄마 비웃겠다. 곽정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배 안 고파? 허거 먹고 싶다며? 아기는 아직 콩알만한데 뭘 안다고 비웃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10손가락이 얽혔다. 그는 원래 차갑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실수로 한 말을 듣고 그는 미간만 찌푸릴 뿐 전혀 꾸짖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다. 이전에도 우리 사이에는 내가 그가 항상 나를 포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내 변덕스러운 성격, 서툰 말투, 심지어 내 어수선하고 덤벙대는 모습까지도 묵묵히 참아주었다.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아무리 늦어도 그는 나에게 키스했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매일 아침 그가 떠날 때도 항상 작별 키스를 했다. 그의 아내로 산 2년 반 동안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지만 아내라는 이름의 나는 그와 함께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고 아침을 차려주거나 넥타이를 매준 적도 드물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정말 자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억울함과 의심을 부풀리면서 그의 희생과 포용을 잊고 있었다. 바로 그 불안감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바쁜 그를 내 쓸데없는 짜증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보, 차에 앉자마자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겼다. 사실 나는 그를 여보라고 거의 부르지 않았다. 침대에서 관계를 가질 때만 그가 억지로 그렇게 부르게 했다. 나는 그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었다. 마음속의 달콤함이 점차 울분을 삼켰다. 이 사람은 내 남자,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빠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행운이다. 어디 불편해? 곽정주가 걱정스럽게 돌아보며 내 어깨를 잡고 작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안아달라고 손을 뻗었다. 예전에는 그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애교를 부렸다. 이제 그가 나를 신경 쓴다는 것을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애교를 부리고 싶었다. 곽정주가 나를 품에 안았다.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졌어? 당신한테 애교 부리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감히 못 그랬어요. 감히 못했다고? 결혼한 이후로 누가 그렇게 애교를 부렸는지 모르겠네. 그가 내 귓볼에 가볍게 키스했다. 제가 언제요? 언제 아니라고? 매번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해 모셔줬는데도 너는 나를 껴안고 울면서 내가 너를 괴롭힌다고 했잖아. 당신이 정말 나를 괴롭혔잖아요. 키 크고 힘센 거 이용해서 네가 복을 누릴 줄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나 줘버릴까? 필요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꿈도 꾸지 마요. 이 복은 오직 나만을 위한 거니까. 곽정주가 내게 키스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다 먹고 집에 가서 천천히 너랑 계산해야겠어. 그는 나를 데리고 훠궈를 먹으러 갔다. 그는 기름 냄새 나는 곳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따라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노미동과 마주쳤다. 그녀는 친구 몇 명과 허거를 먹으러 왔다. 곽정주와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노미동은 입술을 깨물고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곽정주의 아내가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된 모양이다. 노미동은 화가 나서 볼을 부풀렸다. 보거처럼 보였는데 사실 좀 귀여웠다. 생각해보면 나와 그녀는 서로를 싫어했지만 노미동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이에 깊은 원한은 없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내가 그녀를 놀리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고 오늘도 그랬다. 그녀 옆을 지나갈 때 노미동이 나를 노려보며 물었다. 선서유, 너희 다시 합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시 합쳤어. 노미동은 질투하고 화가 났지만 한마디 했다. 네가 아주 바보는 아니었네. 아, 지난번에 나한테 전화해서 곽정주가 실연당해서 아무나랑 결혼했다고 했지? 노미동은 당황해서 곽정주를 힐끗 쳐다보며 무언가 해명하려 했다. 나는 득이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미안하지만 그를 실연시킨 사람도 아마 나인 것 같네. 뭐라고? 노미동은 분명 믿지 못했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 조용히 해. 내 뱃속아기 놀라겠다. 나는 즉시 배를 감싸고 곽정주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도 협조적으로 나를 꼭 껴안았다. 선서요, 너 임신했어? 노미동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곽정주가 너 싫어해서 너랑 아예 안 낳겠다고 하지 않았어? 누가 그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곽정주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노미동은 깜짝 놀라 더듬거렸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내서 곽정원도 그렇게 말했고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거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내가 곽정주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나? 노미동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거의 울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됐어요. 나 졸려요. 집에 가요. 곽정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안고 떠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노미동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노미동, 사실 너 되게 예뻐. 분명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남자가 나타날 거야. 노미동은 나와 말싸움하는 데 익숙해서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곽정주가 있어서 참는 듯했다. 행복에 잠긴 사람은 더 다정해지고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다. 어릴 적적이었던 노미동에게도 나는 그녀를 축복해주고 싶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는 내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태아도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은근히 나와 곽정주가 다시 부부 생활을 해도 된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나는 배가 조금 나와서 허리가 예전처럼 가늘지 않아서 조금 부끄러웠다. 그날 밤 곽정주가 내 목욕을 도와주고 방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가 이불을 걷어 올렸다. 그의 몸에서는 아직 샤워 후에 시원한 물향기가 났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분명 몇 년이나 된 부부인데 이 순간은 마치 우리의 첫날 밤 같았다. 한참 후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나른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나를 감싸안아 나는 더없이 안심했다. 곽정주. 응, 우리 아기. 나중에 콩콩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름이 좀 이상하네. 귀엽잖아요. 콩콩이가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내 뱃속에서 싹 트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멋진 이름도 하나 지어야겠네. 내가 생각해 볼게. 내가 너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의 품에서 하품하며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피곤해. 나중에 콩콩이 태어나면 꼭 일러줄 거야. 아빠가 엄마를 맨날 괴롭혔다고. 말을 마치고 아마 잠이 든 것 같다. 그래서 듣지 못했다. 곽정주가 내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말을. 바보야. 너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나는 늘 너를 이렇게 괴롭히고 싶은 거야.